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우리가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수익부터 한번 봐보죠. 자, 수익하면은 리베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은 자, 얻어지는 경제 효익을 수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뭐 개념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수익은 재화나 영역의 증가, 공급으로 인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나는 걸 수익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산의 유입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다음 단원의 결합관계를 보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 그럼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은 크게 수익하고 기타 수익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수익하면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의 수익의 의미는 매출액을 의미한다는 거. 매출액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가 기타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유형자산, 뭐 급여정도 있지만 유형자산 수익에 있어서 처분 이익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기타 수익의 의미지,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은 매출액이 대표는 매출액을 의미한다는 것도 심화해 가면서도 저 뒤에 가서도 확인이 될 때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수익의 의미는 항상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익 항목입니다. 수익 항목인데, 포괄손익계산서에서의 수익은 매출액을 의미하지 유형 처분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수익 항목에서 시야의 수익의 개념을 조금 확인 좀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비용이 나옵니다. 비용. 비용 하면은 expense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수익, 효익을 얻기 위한 희생을 비용으로 이렇게 단순히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재화나 용의 공급으로 발생이 되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수익은 재화나 영의 공급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의미하고, 비용하면은 재화나 영역에 대한 발생으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비용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은 주의할 거. 이 비용은 분류가 되는데, 그럼 비용의 분류,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을 계산하면서 분류는 성격별 분류하고 기능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는 정말 필수적이니까 아마 과거에 회계라든가 부기를 좀 정리하시면은 이런 구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IFRS에서는 비용에 있어서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럴 때 성격별은 비용의 항목을 성격으로 구분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업원 급여라든가 감가상각비 등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성격별 분류라고 하겠다. 자, 그럼 이제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는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원가 등의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능별 분류라고 해서 구분을 잘해야 되니까 기능별은 매출원가는 그래서 기능별 분류를 매출원가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하고 매하고 이렇게 한자를 합쳐서 기매가 되든 매기가 되든 그래서 기매, 매기 이렇게 잡으면 성격별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시험적으로 좀 접근을 갔을 때 성격별로 분류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재분배하지는 않는다는 거. 성격별로 분류할 경우 기능별로 재분배하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에 잘 나온 지문이죠. 자, 그런데 성격별로 분류할 경우에는 기능 재분배하지 않지만 기능별로 분류할 경우에 대해서는 성격별이라는 정보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격별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능별로 그래서 성격 분류에 따라서 성격별로 분류할 경우에 기능별로 재분배하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지금 개념들에서는 조금 심화 과정에 가서 그에 따른 교재에 나와 있지만은 이런 성격별하고 기능별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의 산정 과정이 한번 확인할 텐데 이 내용들은 재고 자산을 좀 공부하면서도 확인을 좀 해 나가야 되니까 이 틀만 좀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심화 과정 때는 이걸 다 한번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증가 우리 따라서 당기 순손익을 산정하는데 KIFRS가 수정이 돼서 포괄손익 계산서 본문 CI의 본문에 영업손익,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손실의 영업손익의 표시를 수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괄손익 계산서에는 당기 순손익하고 총포괄손익이 보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영업손익도 포괄손익 계산 본문에 표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성격별로 기능별로 할 때 그러면 기능별로는 매출원가가 보이니까 수익에서 매출원가라든가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손익. 근데 성격별에서는 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해서 우리가 영업손익을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본문에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손익 본문에 영업손익, 영업이익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어차피 손실도 마찬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영업손익의 표시, 그래서 구분 표시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적으로 좀 유용성이 있으니까 그 과정은 역시 심화 과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수익과 비용에서 영업손익 구분도 봤지만 이제 당기 순손익이 나오죠. 당기 순손익. 그러면 당기 순손익은 당연히 수익서 비용. 당연히 식으로 본다면은 수익서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 순손익의 산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중요성도 있는 게 뭐냐면 당기 순손익이죠. 그러면 당기 순손익은 자, 수는 가감한 금액이니까 이것을 당기 손익, 당기 손익 항목에서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자, 당기 손익 항목이라고 한다. 당기 손익 항목. 그러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수익과 비용이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기 순손익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 순손익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제외가 된다. 무척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것을 그냥 정리할 때 뭐 오래 가지 못하냐. 그럴 때 포괄손익 계산서를 하나의 보고서든 두 개의 보고서든 간에 그 틀 있죠. 수익서, 금융원가, 법인세 비용, 당기 순손익, 그 다음이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이 보였죠. 이런 개념을 두면 지금 당기 순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제외가 그 밑에 있으니까 자 이러면서 기타 포괄손익을 좀 제외된 걸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당기 순손익을 상정했다면 그럼 자 지금 기타 포괄손익을 좀 정리했는데 기타 포괄손익 또 역시 대단히 중요한 구분.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손익이 뭐냐? 자 당기 손익의 그러니까 항목에는 수익비용 있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변동을 가져온 항목인데 네. 당기 손익 자 보세요. 당기 손익에 포함되는 자, 비용이라든가 수익 그래서 당기 손익에 포함되는 비용 수익은 당수인데 그러면 당기 손익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 비용 수익을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 손익에 포함되는 비용 수익이 있지. 원래는 비용과 수익 항목 성격인데 당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과 수익을 포함해서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타 포괄손익에 있어서도 자 개념만 자, 재분류 조정을 포함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재분류 조정이라는 말도 좀 쉬운 말은 아니지만 역시 심화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해 드릴 테니까 재분류 조정을 포함한다는 거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는 재분류 조정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타 포괄손익이란 당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과 수익을 포함해서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데 재분류 조정을 포함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 기타 포괄손익에 항목 하면은 자 우리 KIFR에 있어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5개 순서는 아니지만 정리할 때 그 패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 자, 구제 나면은 확정급여제도가 있는데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와의 재측정 요소가 있는데 이 재측정 요소를 자 굳이 항목을 하면 보험수리적 손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제도의 자 재측정 요소에
보험 수리적 손익도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된다. 자, 세 번째로, 자, 해외 사업장. 해외 사업장에 대한 환산으로 인한 손익이 있습니다. 그럼 해외 사업장의 환산, 우리 원화로 환산하니까 환산을 위한 손익을, 자, 뭐라고 하냐면 해외 사업, 그리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환산 손익이라고 한다. 자, 말이 어렵죠? 그래서 해외 사업장의 원화로 환산을 인한 손익을, 자, 항목으로 구분했을 때, 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된다. 다음은 매도 가능 금융산, 금융 자산 재측정 손익이 있더라. 재측정 손익이 있는데, 그럼 매도 가능 그런 재측정 손익을 자, 뭐라고 하냐면 항목으로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된다. 자, 다음에 파생 상품. 자, 이런, 자, 위험 회피 수단 중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파생 상품 중 위험, 자, 요소에 요중 회피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고 한다. 평가 손익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단순히 재평가 잉여금, 보험 수리적 손익, 해외사 환산 손익, 매도 가능 금융산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이런 항목을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좀 더 문장을 끌고 가서,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산은 재측정 손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해외 사업장 원화로 환산으로 발생한 손익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항목을 생각을 하면서 그 규정까지 한번 정리하는데, 재평가 잉여금, 특히 해외사 환산 손익, 매도 가능 금융산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란 걸 99%도 아니고 100%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산의 재평가 잉여금, 자, 해외사 환산 손익,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된다는 것. 기타 포괄 손익 항목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 순손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해서 총포괄 손익을, 자, 보고하죠. 그러면은 총포괄 손익이 뭐냐? 총포괄 손익은, 자, 해당 기간 중 자본 변동액을 총포괄 손익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의미 뭐냐? 그 기간 중에 자본 변동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순손익도 자본의 변동이 되고 기타 포괄 손익도 자본의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손익은 어렵지만 이 잉여금에는 자본의 대체가 되고, 기타 포괄 손익은, 자,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서, 자, 우리가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자, 우리가 보고가 이룬다. 그 말은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 계산서가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본회의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총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중 자본의 변동액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간 중 자본의 변동액,
이 개념 자본의 변동을 보면서 당기 순손익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고 기타 포괄 손익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니까 그럴 때 자, 손익은 당기 순손익은 당기 손익하면 비용 수익의 결과고 뭐 기타 포괄 손익은 자, 이런 항목은 재무 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 3부제로 구분해 본다면 자본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재무 상태표 요소의 자본 항목인데 포괄 손익 계산세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의 개념과 항목들은 한 번 더 신경을 쓰신다. 그래서 자, 현행 IFRS의 포괄 손익 계산서 구성의 항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틀이죠. 그런데 포괄손익 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당기 순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이나 총 포괄 손익 개념까지 좀 확인 한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포괄손익 계산서도 자, 포괄손익 계산서를 자, 작성해보자 그 말. 그럼 포괄손익 계산서는 CI라고 그랬죠? CI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원리. 그럼 포괄손익 계산서도 자, 학습의 복습 요소를 계정식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계정식으로. 그랬을 때 포괄손익 계산서도 자, 포괄손익 계산서 등식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포괄손익 계산서 등식은 이건 비용 플러스 순이익이 수익 이라는 식하고 비용 자, 이꼬르 수익 플러스 순손실 식으로 자,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 등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비용 플러스 순이익 이꼬르 수익, 비용 이꼬르 수익 플러스 순손실. 자, 그 말은 손익이니까 손익 계산서니까 포괄 계산서니까 자, 포괄손익 계산서는 두 개로 큰 틀이 있죠.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하고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가 있는데 자, 포괄손익 계산서 명칭 써야겠죠. 물론 회사명, 자, 즉 오렌헤드 쓸 수도 있고, 포괄손익 계산은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니까 그래서 자,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도 자, 포괄손익 계산서부터까지 자, 그럴 경우 자, 계정식으로 자,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에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자,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자, 그래서 자, 비용과 수익에 있어서 자, 비용의 합의. 자, 저 잠깐 확인해보면 비용이 예를 들어서 40만 원. 자, 수익의 합의 60만 원. 자, 또는 자, 비용의 자, 합의 70만 원. 수익이 60만 원. 자, 경우에 자, 비용 합의 40만 원, 수익의 합의 60만 원으로서 비용보다 수익이 크죠. 그랬을 때 20만 원을 차변에 써서 순이익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의. 그럼 자,
C야의 비용이 70이고 수익이 60이라면 순손실 자, 10만 원. 자, 그래서 차대변의 합이 순익 20만 원을 가미해서 60만 원. 자, 순손실이 나올 경우에 70만 원이 됐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순이익은 차변에 보이고 순손실은 대변에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랬을 때 뭘 강조하느냐면 순이익이 발생이 되든 순손실이 발생이 되든 개정식이 할 때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나타난다는 거. 일명 비수를 꽂는다 그 말. 비수를 누가 꽂는지 아세요? 삼부자가 비수를 꽂는다 그 말이에요. 삼부자는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자본이죠. 삼부자가 비수를 꽂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테니까 누가 비수 꽂는다? 삼부자가. 이렇게 정리틀을 잡아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에 비수를 꽂는데 순이익이 나오든 순손실이 나오든 비수를 꽂죠. 그럼 보세요. 이 등식에서 이 계정을 옮겼고 계정을 식으로 봐도 비용하고 순이익은 플러스. 그럼 비용과 순이익은 같은 변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수익에서 순손실을 더해서 비용이다.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 수익과 손실이잖아요. 그럼 수익에서 손실을 더해야 되냐? 혹시 차감이 아닐까?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이게 70만 원 금액하면 70만 원, 60만 원, 10만 원, 70만 원이 되려면 6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한다는 건 말하는 입이 아프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말은 이 식을 계정으로 옮겼을 때, 계정 때, 이 수익하고 순손실은 같은 변 항목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이익은 차변에 나타나고 순손실은 대변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이든 순손실 제가 한번 언급했죠. 비수 꽂는 건 똑같다. 순이익이 보이든 순손실이 보이든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플러스는 같은 변, 플러스는 같은 변을 의미하죠. 이런 으로서 변의 성격을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기간을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는 비용도 토탈 총비용, 총수익, 총비용, 총수익 개념을 활용해야죠. 비용과 수익은 기초비용, 기말비용 이런 거 없습니다. 비용 수익은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니까 기초 기말 고려지만 포괄손익 계산서는 총비용, 총수익 이런 토탈 개념으로 기간의 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과 순이익 나온 게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봤죠. 공식적으로 확인. 이제 4번 봐봅시다. 4번에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봐라 그랬습니다. 작성. 해봐야죠. T자가 이렇게 또 삐딱거립니까? 이럴 경우에 2010년 수익비용의 자료인데 성격별로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작성해봐라. 그리고 등식도 한번 나타내보자. 그러면 수임자인데 기억, 종업원 급여.
그럼 포괄손익 계산서인데, 자, 주 서울이죠. 그러면 주 서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 기억,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는 자, 비용이죠. 차변에. 종업원 급여 10만 원. 10만 원. 차변에. 다음 니은 임차료. 임차료는 비용. 비용. 차변에 20만 원. 20만 원. 다음 디귿 건물 감가상각비 비용. 서 30만 원. 30만 원. 다음에 니을 세금과 공가 역시 비용. 니을 40만 원. 만원. 다음에 미음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 수익은 대변에 임대료. 자, 50만 원. 50만 원. 다음에 법인세 추납액.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니까 비용. 법인세 환급액은 수익. 법인세 추납액은 비용. 그래서 자, 비용. 법인세 추납액 15만 원. 다음 대손상각비 비용. 상각비. 자, 50만 원.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 수익. 자, 80만 원. 80만 원. 다음 이자 비용 비용. 지읒. 자, 60만 원. 다음 배당금 수익. 수익. 치읓. 자, 90만 원. 10만 원.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수익. 기억. 자, 35만 원. 5만 원. 자, 기록 다 했죠. 자, 이럴 때 차변에 기록된 합은 자, 비용이고 대변에 기록한 합은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비용의 합을 보니까 그러니까 225만 원. 자, 비용 합이 얼마냐? 이 합이 225만 원. 5만 원. 암산됩니까? 자, 수익의 합이 얼마냐면은 255만 원. 자, 255만 원이 되겠다. 자, 130에 240에 130에 자, 210에 자, 220이죠? 130이니까 자, 그래서 자, 255만 원 맞죠? 자, 그래서 차변의 합은 225는 비용의 합, 수익은 255만 원 수익의 합.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크죠. 그럴 경우에는 자, 차변에 당기 순이익 자, 30만 원이 되겠다. 30만 원. 자, 이래서 차변과 대변이 255만 원으로 일치가 되겠죠. 255만 원. 자, 255만 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작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에 제가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것은 자,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비용 항목, 수익 항목이 나오는데 이런 항목들 한번 들어놓고 이건 어렵지 않는 항목들이지만 그래도 구분하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을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래서 가장 앞으로 정리할 때 물론 또 심화과정서는 이런 기본과정보다는 조금 이런 설명이 좀 약합니다. 더 내용 정리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이 기본과정의 내용이 좀 성실히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이 끌고 가니까 그럴 때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다시 그래도
자, 비수를 누가 꽂는다? 삼부자가. 그래서 재무상태표 삼부자, 포괄손익 계산서 비수,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한 우리가 변의 성격, 같은 변은 플러스, 다른 변은 마이너스, 이런 걸 염두에 놓고 정리하는데, 그러면은 자, 포괄손익 계산서에 순이익, 순이익 봤는데,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도 하면 순이익을 좀 봤는데,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재산법, 손익법의 손익 측정 방법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